자, 그래서 이게 C샵 책에서 좀 분량이 많은 게 2단원, 자료형, 요게 좀 분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게 6단원이 좀 제가 보기에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물론 7단원도 쉽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몇 단원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델리게이터 람다 요게 조금 고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는 다 할만할 겁니다. 즉 요번 8단원은 좀 할만할 거예요. 자, 제너릭 그리고 인덱서, 아웃 키워드, 구조체를 설명할 건데 구조체는 제가 이미 설명을 했고요. 이 아웃 키워드는요. REF랑 좀 비슷한 겁니다.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인덱서는 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약간 이게 뭐냐면 그 클래스를 메서드처럼 좀 씁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를 배열 형태로 그럼 배열의 그 인덱스 형태로 좀 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배열 이게 아니고 요런 형태로. 제너릭 같은 경우는 자바에서 배웠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너릭이라는 게 일단은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학생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학번을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학번을 정수로 하고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학번을 스트링으로 둡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 학번용 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학번을 정의하는 클래스가 따로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이렇게 요 화살표랑 요 문자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value라는 친구는요, 타입이 t거든요. 그래서 너 t야? 뭐 할 때 그 t가 아니고, 그거는 t든 f든 뭐 상관이 없어요. 뭐 지금 얘를 뭐 내가 공감해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f든 t든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 타입이 뭔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나 이거 밸류 타입 뭔지 모르겠어. 해가지고 이 원티드 스트링에서는 그 밸류를 스트링 타입으로 내가 두겠다. 인트에서는 그 밸류를 인트 타입으로 두겠다. 버블에서는 그 밸류를 더블 타입으로 두겠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where이라는 키워드를 쓰면요. where이라는 키워드를 쓰면은 where t, where u 하면은 얘는 클래스여야 되고 얘는 구조체여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인터페이스도 할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아직 우리가 이 C샵 책에서는 안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냥 클래스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굳이 뭐 새로운 거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C샵 009 안에다가 이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해가지고 새 항목 간 다음에 여기다가 스튜던트라고 적어보세요. 그래서 퍼블릭하고 여기다가 뭐 T 이렇게 적고 퍼블릭 T 학번 뭐 퍼블릭 스트링 네임 뭐 퍼블릭 int ag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자고요. 그러면 이 학번의 타입을 내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음. 요게 T인 이유는 temporary 요거의 약자일 겁니다. 그래서 T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G로 해도 돼요. G. 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A로 해도 상관없어요. A로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거로 하면 돼요. 근데 보통 여기서는 T로 하네요. 뭐 U를 써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자, 그러면서 이게 form1.cs 가서 form1.cs 가서 요거 코드 보기 코드 보기 가서 여기 초기화하는 부분에 뭐 코드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이거 그냥 제너릭은 코드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는 거니까 스튜던트 인트는
이 A라는 스튜던트는요, 학번을 정수로 둬야 되고요. 스튜던트 이 B라는 학생은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둬야 합니다. 그래서 제너릭을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거. 아, 그럼 요 리스트 역시도 제너릭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뭐 애드에서 그래서 요 리스트 역시도 제너릭의 일종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제너릭 요 리스트 클래스 이렇게 가보면은 리스트도 가보면은 이 퍼블릭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쪽에 보면은 리스트에서 t가 있죠. 이렇게 퍼블릭 리스트에서 t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너릭이라고 하고요. 어, 자바에서도 당연히 나오는 개념입니다. 다만 자바에서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렇게 써야 되죠. student integer. 그래서 이 래퍼 클래스를 이용해야 돼요. student 그리고 string. 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자바에도 동일하게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인덱서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 인덱서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그 클래스를요, 좀 배열이랑 함수의 좀 중간, 뭐 그런 걸로 좀 활용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스퀘어 칼큘레이터라는 클래스를 보면요. 요 스퀘어 칼큘레이터라는 클래스에 this 보면요. 여기 지금 글자가 좀 흐려서 좀 안 보이는데 제가 좀 진하게 쓰자면 그냥 좀 줄일게요. SC로. 아, SQ로 줄이겠습니다. SQ는 new SQ. 해서 뭐 콘솔 write 해서 SQ 10 하면요. 이 리턴 값이 i 곱하기 i거든요. 그리고 여기 10이 i가 되고. 그래서 얘는요. 100을 리턴해줘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좀 메서드처럼 쓰는 그런 느낌인데 이 매개 변수를 또 요 배열의 인덱스 형태로 갖는 뭐 그런 겁니다. 인덱서라는 거는. 그래서 인덱서로 뭐 배열처럼 사용하는 제곱 클래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곱 클래스인 거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out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out. out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out이라는 키워드 설명하면서 try parse도 좀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해서 새 프로젝트 가서 네, 윈도우 폼으로 계속 작업하겠습니다. 윈도우 폼으로. hello C 샵 009 언더바 01. 그래서 얘를 이거 선택하고 그 도구 상자에 가서 버튼 두 개랑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도 두 개. 여기 text 박스에서 텍스트 박스도 두 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얘는 텍스트 박스 1, 얘는 텍스트 박스 2. 이렇게.
자, 이제 out이라는 키워드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try parse라는 친구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버튼 1, 2 텍스트 박스 2개 만들었고 이 녀석을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까지 다 하셨죠. 자, 그러면은 버튼 1을 더블 클릭하고요. 자, 뭐 int a는 int.parse 텍스트 박스 1.text 한 다음에 n박스에서 제곱 결과 더하기 이 괄호 안에다가 a 곱하기 a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2도요. 똑같이 해주세요. 버튼 2도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텍스트 박스 2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요 위에 줄을 좀 바꿔야 돼요. 위에 줄을 어떻게 바꾸냐면 int.tryparse에서 텍스트 박스 2.text, out int a 이렇게 바꿉니다. 이 out이라는 키워드가 뭔지 설명하는 것도 일단 중요한데 정수로 바꾸는 방법이 parse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tryparse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는데 여기 텍스트 박스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버튼을 눌러보면은 얘는 빨간 색깔 에러가 나고요. 얘는 그냥 숫자 0을 리턴을 해줍니다. 버튼 1이랑 버튼 2 다 채워 넣으시고 버튼 2 부분은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 텍스트 박스 2입니다. 이 out이라는 키워드는 C샵에서만 있는 걸 겁니다. 자바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모르겠어요. 자바 최신 버전에선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C샵에만 있는 내용이라서 잘 들어야 하고요. 자,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int.parse를 하면요. 이 parse라는 게 뭐 파싱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변경. 그래서 이 문자열에 있는 내용이 0이면은 0으로 바꿔주고 이 문자열에 있는 내용이 1, 2, 3이면은 1, 2, 3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문제는 내가 여기에다가 A라는 글자를 넣거나 공백을 넣으면은 얘는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난다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트라이펄스라고 적혀 있는 거, 이 트라이펄스라고 적혀 있는 거를 누르면요. 0이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지 않고요. 프로그램이 튕기지 않고요. 뭔가 다른 값, 대체되는 값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트라이펄스의 비밀이 뭐냐면 요거예요. 이 펄스는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 숫자로 바꾸는데 이게 제대로 된 문자가 안 들어오면 그냥 튕기는데요. 얘는 내가 만약에 숫자 뭐 1, 2, 3 이런 거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바꿔가지고 A에다가 집어넣어줘요. 인트 타입 변수에다가.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 내가 만약 5를 했다. 그러면 25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이상한 값을 넣었잖아요. 이상한 값을 넣으면은 이 함수 자체는 false를 리턴하고요. 여기다가 그냥 0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만약에 그냥 버튼 누르잖아요. 그럼 이 트라이펄스 자체는요.
요 녀석 자체는 폴스 값을 줍니다. 폴스 값. 그냥 코드를 하나 더 써야겠다. 네, 이건 그냥 보세요. 요 테스트라는 녀석한테 보면은 내가 그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그냥 딱 클릭하잖아요? 그럼 테스트에 폴스가 들어갔어요. 폴스가. 테스트에 폴스가 들어갔어요. 폴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제대로 된 값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 테스트에 tru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함수 자체가 요거가 이제 제대로 된 숫자면은 true를 리턴해주고 내가 뭐 이상한 걸 집어넣었다. 숫자로 변경할 수 없는 걸 집어넣었다. false를 리턴합니다. false면 여기다 그냥 0 집어넣고요. 제대로 된 거면은 그 제대로 된 숫자를 그냥 넣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 아웃 키워드를 이용한 트라이 팔스라는 거고요. 이 트라이 팔스를 잘 활용하면은 이제 뭐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엔간하면 안 튕기겠죠. 프로그램 엔간하면 안 튕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아웃 키워드를 그러면 나도 쓸 수 있느냐? 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자, 요런 게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제 저를 또 보세요. 불 테스트 이거는 뭐 잊으시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자, 여기 form1.cs 가서 여기 버튼 3, 그러니까 버튼 2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죠. 텍스트 박스도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튼이랑 텍스트 박스 만들고요. 자,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 위에다가 함수 하나만 만들게요. 그래서 불 generate 뭐 circle info 한 다음에요. int r out 더블 area out 더블 라운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반지름 정보 입력 받아서 반지름 정보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반지름 정보 입력 받아서 이제 넓이와 둘레를 구해준 함수예요. 아니 그럼 리턴 값이 두 개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아웃 키워드는 뭐냐면 ref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다만 다른 게 딱 하나 있다면 ref는 값을 새로 할당할 필요가 없지만 아웃은 반드시 값을 새로 할당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아래 메서드의 경우 에어리어와 라운드에는 무조건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불이니까 뭐 리턴 트루 한다고 끝이 아니고 에어리어는 뭐 0, 라운드도 0이라고 넣어야지 빨간 줄이 없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REF다. 얘가 REF였다면 값을 내가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값을 안 넣어도 된다고요. 근데 아웃이면요 반드시 값을 할당해 줘야 돼요. 반드시. 근데 뭐 사실 당연한 얘기죠. 그 원의 정보를 구한다고 해놓고서 넓이랑 블랙값 안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R 값이 0 이하다. 그러면은 return false, return false 하고 area 0, round 0 이렇게 하고요. 근데 만약에 뭐 0이 아니면은 이제 에어리어는 R 곱하기 3.14
라운드는 2 곱하기 R 곱하기 3.14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REF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REF랑 똑같기 때문에 그 메인에 있는 어떤 변수가 있으면요. 요 녀석으로 인해서 값이 바뀌어요. 값이 바뀌는데 REF랑은 다르게 반드시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제너레이터 서클 인포 이게 내가 함수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버튼 3에다가 값을 이제 그러니까 버튼 3에다가 이벤트를 넣어 볼게요. 예.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냥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여기서 내가 이 제너레이터 서클 인포에서 자, 더블 마이 에어리어 뭐 더블 뭐 마이 라운드 이렇게 해서 뭐 3 마이 에어리어 마이 라운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일단은 0, 0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웃키를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아웃키. 자, 이렇게 하면요. 얘는 반드시 이 마이 에어리어랑 마이 라운드 안에다가 값을 줘야 하며 그리고 이 마이 그 에어리어 값이랑 마이 라운드 값이 바뀝니다. 자, 여기 3을 넣었으니까 10을 할까? 10으로 하자. 10으로 하는 게 더 간단할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버튼 눌렀어요. 누르면은 자, 이 마이 에어리어 값 분명히 0이었잖아요. 0이었는데 이 함수 안에서 얘를 통해서 값을 바꾼 거예요. 그 바꾼 게 일로 들어간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이 라운드 값도 바뀌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REF라고 해도 이렇게 REF를 써도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 똑같습니다. 결과가 똑같아요. 자, 근데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냐? 뭐가 다르다는 거냐? 이 REF를 쓰잖아요. 내가 값을 집어넣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기 에어리어나 라운드한테 대입문을 써주지 않아도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아요. 오류가 없다고요. 오류가 안 나요. 아무 오류 나지 않아요.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근데 아웃을 쓰잖아요. 아웃을 쓰게 되면요. 이렇게 빨간 줄 에러가 나고요. 뭐라 돼 있냐면 제어가 현재 메서드를 벗어나기 전에 에어리어 할당해야 된다. 할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게 다르다고요. 그럼 할당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할당을 해야겠죠. 반드시 할당을 해줘야겠죠. 얘는 뭐 R 곱하기 R 곱하기 3.14. 얘는 뭐 2 곱하기 R 곱하기 3.14.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하셨을 거라 믿고 밑에 여기 더블이랑 마이 라운드 변수 선언하고 나서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했을게요. int 라운드. int r이라고 합시다. r. radius니까 radius 해도 되고 r 해도 되고 그냥 r 합시다. radius 할까? radius 할까? radius는 int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네, int parse 한 다음에 try parse. 왜 이렇게 정신이 없죠? 텍스트 박스 3 텍스트하고 out into 그 다음에 이제 radius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디어스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집어넣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건 그냥 참고하세요. 참고로 비주얼 스튜디오 2015까지는 out int 이렇게 못 쓰고 int를 트라이펄스 밖에다 미리 선언해야 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int radius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5까지는요 이렇게 두 줄로 써야 됐는데 2017인가? 2017인가 2019부터는 아래와 같이 선언과 동시에 쓰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선언과 동시에 썼다는 게 뭐냐면 out int 이렇게 쓰는 거.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그냥 0, 0이 나오고요. 내가 만약에 10을 입력했다. 그러면은 뭐 314, 62.8 나오고 뭐 100을 입력했다. 뭐 314, 뭐 628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out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서드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out 키워드나 REF를 잘 활용하면요. 마치 좀 리턴이 여러 개인 메서드를 만드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결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 값이 false면은 뭐 그냥 이게 아예 안 뜨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아예 안 뜨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하나만 더 할게요. 자, formon.cs 여기 디자인 창 가서 얘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에서 디자이너 보게 하시거나 그래서 버튼 3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여기 텍스트 박스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버튼 4를 더블 클릭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텍스트 박스 4랑 버튼 4가 있죠. 여기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버튼 4개, 텍스트 박스 4개가 있고 버튼 4랑 텍스트 박스 4가 있어요. 자, 이 녀석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 위에 있는 코드 있죠, 이거. 더블 마이 에어리어 마이 라운드 이거 복사하고 int.triples랑 generate circle info를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 트라이플스 부분만 4로 바꾸시고 자, 요거를 요렇게 해볼게요. 불 체크 한 다음에 이 체크가 true일 때만 요거를 실행하도록.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글자 A를 넣든다든지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경우에는 얘를 아예 실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튼을 그냥 누르면은 아무 동작을 하지 않을 거고 뭔가 값을 넣어야지만 동작을 할 겁니다. 아, 여기 체크 안에다가 여기 메시지 박스 내용 이거 넣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으면 안 되고요. 5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한 거 복습하시고 계시고, 제가 실습 문제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이따가 쉬는 시간 지나고 나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아웃이랑 REF의 키워 이 차이를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는 만들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이번에는 2개 넣습니다. 2개 넣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얘들은 조금 꾸며줄게요. 조금 꾸며주겠습니다. 우선 이 버튼 5,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들어간 다음에, 텍스트는 swap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네임 부분은 버튼 언더바 swap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요 녀석 얘는 텍스트 박스 5라고 돼 있는데 네임을 텍스트 박스 언더바 A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거는 텍스트 박스 언더바 B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언더바 A, 텍스트 박스 언더바 B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그러니까 그 텍스트는 swap, 네임은 버튼 언더바 swap. 자, 얘네 둘은 그 네임만 바꾸는 거죠. 네임은 뭐 텍스트 박스 언더바 A. 자, 이 친구는 텍스트 박스 언더바 B.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그럼 네임이랑 텍스트 어디 있냐면 뭐 네임은 여기 디자인, 여기 속성에 이 속성에 디자인 쪽에 있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모양에 있습니다. 모양에 텍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벤트를 추가해서요. 수압 함수 2개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해도 될까요? 음. 그래서 int a는 int 점 뭐 try parse 에서 텍스트 박스 언더바 a 점 텍스트는 out into a 얘는 out into b 텍스트 박스 a랑 b에 대해서 값을 이렇게 바꿔주고 자 그래서 이제 수압을 2개를 만들어 볼 겁니다. void 수압 ref int x ref int y 우리가 저번에 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템포에다가 x 넣고 x에다가 y 넣고 y에다가 템포를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메시지 박스에다가 a는 플러스 a b는 플러스 b 하고 수압 ref a ref b 요거 한번 실행합니다. 그럼 이제 a랑 b 내가 입력한 값이 바뀌어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여기다가 내가 값을 집어넣어 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a는 5, b가 3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ref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요 A랑 B, 그러니까 이제 이 버튼 수압에 있는 A, B, 버튼 수압 언더바 클릭에는 요 A, B의 주소를 이 수압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템프를 통해서 값을 서로 바꾸게 되면은 값이 같이 바뀌어요. 값이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A는 5, B는 3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거를 out 키워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out into x, out into y.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오잖아요. 빨간 줄이 마구 뜨기 시작해요. 왜? 문제가 뭐냐면 out은 반드시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첫 줄부터 할당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할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에러가 나요. 그래서 에러가 난다고 이렇게. 할당되지 않은 x 변수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체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선생님, 근데 만들려면서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매개 변수를 한 개 더 써줘야 됩니다. 두 개 더 써줘야 돼요. int a, int b. 그렇게 해서 그 xa 값이랑 b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변경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웃은 반드시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할당을 해주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 왜? 할당해주지도 않았는데 뭐 어디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 값은 반드시 x는 뭐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그거 없는데 갑자기 템포에다 뭘 집어넣으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웃이랑 REF랑 거의 똑같긴 한데 거의 똑같지만 반드시 할당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수합해서 out A, out B, A, B. 이렇게 써줘야 이제 바뀝니다. 그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바뀌겠죠. A는 3, B는 5.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 5 하면은 5, 3 뜨고 다시 3, 5가 뜨겠죠. 그래서 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면 계속 설명할게요. 8단 나온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입니다. 근데 구조체는 제가 이미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인트 이런 애들도 다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인트, 더블, 캐릭터 이런 애들 다 구조체고요. 스트링 같은 경우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구조체 선언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클래스 대신에 스트럭트를 쓰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는 불가능하고요.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요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를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정의돼 있거든요. 클래스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요게 이제 자동으로 정의는 돼 있지만 내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쓰는 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값은 이제 뭐 인트 값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0이니까 그냥 0으로 초기화가 되고 내가 별도로 초기화 해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가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클래스면은 이게 안 됐어요.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됐습니다. 뭔 소리냐면 이제 클래스의 경우에는 이걸 만약에 내가 이제 클래스를 했다.
뭐 퍼블릭 인트 x, 뭐 퍼블릭 인트 y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퍼블릭 포인트 뭐 인트 x, 인트 y 이렇게 했다면 this.x는 x, this.y는 y. 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포인트 P는 new 포인트 1, 2 이렇게 쓰는 거는 되고요. new 포인트 이거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쓰고 싶으면 내가 오버로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 추가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자, 이런 식으로 써도 자, 이런 식으로 써도 포인트 P는 new 포인트 요것도 되고 뭐 둘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영어로 초기화가 되니까 여기 됩니다. 이렇게 써도. 그리고 생성자 할 때는요. 모든 멤버 변수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테스트 A, B는 안 해주고 얘만 해주고 뭐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구조체는. 이렇게 얘 지금 안 해줬다고 에러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오버로딩 하는 건 되는데 오버로딩 하는 건 되지만 그 모든 그 프로퍼티, 그러니까 모든 그 멤버들을 다 초기화 해줘야 돼요. 무조건. 오버로딩은 되지만. 이게 구조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초기화를 해주고 싶다. 그럼 얘는 널값이라도 넣어줘야 되고. 값복사하는 거 제가 얘기했어요. 가슴에 가슴을 대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그 누군가가 이제 누군가를 추노하는 막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은행 뱅크 어카운트 하면서 900경을 벌던 누구누구 씨가 마이너스 21억이 된 이야기. 그런 거 했었어요. 그 다음 여기 메뉴 이런 거 추가할 수 있거든요. 메뉴. C샵 윈도우 폼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뭐 눌러서 이렇게 메뉴 누를 수 있습니다. 약간 그 어린 시절에 뭐 포켓몬스터 골드 버전 그 에뮬레이터 이런 거 돌려보면은 뭐 위에 이런 거 누르는 거 있잖아. 눌러서 막 치트키 누르고 그런 거.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단원이 끝났습니다.